저랑 싸워서 이길 자신 없으시면 주시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원금은 지켜요. 하려면 확실하게 공부하시고요. 재무제표 공부가 어려워서 못하겠다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자, 주가 변동기가 되면 기본 원칙론을 강조하곤 하는데 투자자들이 좀 배워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의 격언이라든지 원칙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분산 투자해라. 아, 그랬었더라면.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라. 아, 그랬었더라면. 레버리지 일으키지 마라. 신용 쓰지 마라. 아, 그랬었더라면.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렇죠. 하락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격언은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보인다는 격언이 있어요. 눈 덮인 상태는 다 이뻐 보이죠. 모든 게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눈이 녹으면 그 속에 정말 보기 싫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김 작가님 TV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2020년을 빨리 잊어라. 2020년 보고 뛰어들으면 지금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제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라. 차제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라. 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사라라는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식을 그냥 꾸준히 사 모으기만 해라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에게 잘못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게 주식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우량주를 사서 모아라는데 저는 두 가지 논쟁의 거리가 된다. 우량주에 대한 개념. 우량주가 뭐냐? 그분은 우량주를 사라라고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량주를 사는 거 맞죠. 근데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이게 우량주냐 아니냐는 내가 고민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주식을 사서 모으기를 해라? 내가 신이야? 좀 극단의 표현입니다만 내가 그 실수를 안 해? 김 작가님이 지금까지 정말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실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수없이 많죠. 많죠. 이거 말하기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사람이 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우량주가 영원할 거다라고 누가 단정을 하죠? 여러분들 잘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은 기업을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은 기업을 샀어요, 진짜.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걸 샀어요. 최근에 워렌 버핏 행태를 보면 중개 전기차 회사를 샀다 팔았고요. 우리나라 부품회사 샀다 팔았고요. 철강회사 샀다 팔았어요. 그분도 샀다 팔았다 해요. 단지 그분이 뭐 코카콜라 갖고 있고 버크셔에서 갖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그분도 샀다 팔았다 해요. 근데 뭐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걸 꾸준히 투자하라? 그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더군다나 저는 작년 초에 LG화학을 강력히 추천했다가 뷰를 바꿨어요. LG화학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얘네들이 물적 분할을 하네? 주주를 무시하네? 그럼 팔아야죠. LG화학 계속 갖고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주식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홍준욱 박사님이 이제 유튜브에 하신 걸 제가 썸네일이 떠서 우연찮게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랑 경쟁하시고요. 수많은 펀드 매니저랑 경쟁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제가 있어요. 뒤에. 제가 파는 주식을 여러분이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파는 주식을 제가 덥석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저만큼 공부하셔야 돼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공부 안 하려면 저 지금도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봅니다. 공부 안 하려면 저랑 싸워서 이길 자신 없으시면 주시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원금은 지켜요. 근데 주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돈 벌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주시장에서 돈 깨져갖고 우는 사람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려면 확실하게 공부하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는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게 초기에는 프리랜서 초기에는 그래도 뭐 차트 공부, 뭐 재무제표 공부가 어려우니까 재무제표 공부하기 어려우면 차트 공부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톤이 달라졌습니다. 재무제표 공부가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재무제표도 모르고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김 작가님한테 올 때 좀 먼 곳에서 오느라고 내비를 켜고 왔거든요. 내비를 안 켜고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아, 요즘에는 힘들죠. 힘들어요. 뭐 제가 아는 길이라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아는 길이라는 게 아는 주식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몇 종목 없잖아요. 그럼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공부하기 싫으시면 전 다 놓고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죠? 정보매매. 회원 가입하는데 회비 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회비 내고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왜 회비를 받고 정보를 줄까요? 아니 내가 좋은 정보 있으면 저는 그래. 저는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안 줘요. 내가 먹고 살지. 회비 몇 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이번 뭐 상황에서 혹독히 좀 깨달으셨으면
그런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좌가 좀 손실을 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손실 났죠. 손실난 계좌를 좀 회복하는 방법이랑 또 가장 쉬운 계좌 리스크 관리 방법. 지금 뭐 손실 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 네 말에 맞지만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손실 난 계좌에 대해서는 일단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시고, 알렉산더 엘더라는 사람이 이제 러시아계 정신과 의사였어요. 러시아 정신과 의사다 미국으로 와서 주식세가 됐는데, 망명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손실 난 구자를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이미 손실 났어요. 이미 우리가, 잘못된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 이걸 놔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빨리 모으세요. 그분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모으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계좌 하나 따로 트세요. 그래서 이거 쳐다보면 괴로우니까 계좌를 따로 터가지고 이걸로 회복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건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인데, 교체 매매 팁을 제가 아까 물타기 팁은 드렸죠. 이 종목을 내가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준했을 때. 그 교체 매매 팁은 그렇습니다. 교체 매매를 할 때는 갖고 있는 종목을 이건 내가 희망이 정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팔지 마세요. 종목을 찾으세요. 종목을 찾고 이 종목이 확실한 들면 이걸 팔고 사세요. 팔아놓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 다시 떨어지면 이때 팔아놓고 현금을 갖고 있다 이걸 산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올라갈 때 자칫 잘못하면 현금만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체 매매를 하라고 그러면 이 종목을 먼저 발굴하고, 이 종목이 안 보이면 그냥 들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과 운이 없으신 거고, 여러분이 운이 올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급하실 수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지금 손실 난 거를 뭐 방송에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 비중 35%. 그거 아무도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호랑이 굴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자금, 정말 막 심장이 지금도 생각하면 벌렁거리는 자금 왔는데, 여기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라는 것은 이건 손절하고 영원히 주식시장 떠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면.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을, 제가 30년 가까이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보신 분들, 저도 손실 뭐 많이 봤죠. 저도 상패도 당해보고 작전주 따라갔다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칙 없이 계속 줏대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 치고 돈을 번 분을 못 봤어요. 제 주위에는 안타깝게도. 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도 절치부심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좀 나왔어요. 언론에 보도된 타워팰리스, 지금 뭐 옛날 타워팰리스 그 입주민 회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타워팰리스 위에 그 저거 뭐죠? 펜트하우스가 있잖아요. 펜트하우스 두 채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주식을 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제 증권의 선배예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절치부심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돈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샀어요. 아모레퍼시픽 주식 사가지고 휴가를 내고, 그때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막 중국 시장 진출할 텐데, 뭐 평일날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백화점 가가지고 요 사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똑똑똑. 아모레퍼시픽 매장 앞에 카메라 써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사람 몇 명 들어가나. 그리고 휴가 내면 중국 가가지고 중국 제일 큰 백화점에서 아모레퍼시픽 매장 몇 명 들어가나. 이걸 해가지고 이게 몇 배가 난 거예요.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주식을 좀 불린 다음에, 야, 내가 주식을 이제 조금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타워팰리스 미분양일 때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됐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여러분 지금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그분들 40대에 그랬어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라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신용불량자다라고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했으면 그분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물론 그분도 행운아예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주식을 받고 그게 올랐었고 타워팰리스라는 걸 샀고 행운이지만, 노력 없는 행운일까요? 그냥 우연히 가고 있는데 야, 너 행운 먹어 주어졌을까요? 노력을 했는데다가 행운까지 다 해진 거죠. 물론 노력을 했지만 행운이 안 닿아서 이게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노력조차 안 하고 행운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 압니다. 괴로운 거 알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는 제시 리버모어랑 투자자도 보면 맨날 망했다 이랬다 망했다 이랬다 하잖아요. 망했을 때 거기서 끝났으면, 물론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하긴 했습니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끝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공부하시라. 방문하지. 야, 주식 공부한다고 돼? 물론 공부 안 하고 정보를 얻어서 주식을 벌 수도 있어요. 야, 옆에는 뭐 누구 따라 샀더니 돈 벌었더라. 한 번은 벌 수 있어요. 로또가 한 번 되지 로또가 두 번 되신 분 여러분 봤어요? 한 번은 로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은 안 돼요. 더군다나 공부한다고 주식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면 주식 벌 확률이 올라가는데? 왜 이게 올라가냐면, 지금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유명한 유튜브에 나오는 자산운용사 대표들 이런 분들도 보면 인사이트가 훌륭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어거지로 그런 인사이트가 생겼나요? 다
다 그분들도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종목들 발굴하잖아요. 네.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해가지고 좋은 주식 발굴하면 이게 눈에 똑같이 눈에 보이거든요. 똑같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조차 안 하고 한 달 하면 도대체 뭐 어디서 돈을 벌어요? 어디서 돈을 벌어요? 그냥 뭐 주식 사놓고 기도해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주식 사서 빠지면 정말 모든 종교를 하면서 저 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지금은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발 공부하십시오. 또 이제 소장님과 몇 달 뒤에 또 뵐 텐데 네. 그 전에 2022년 여름까지 전망이랑 마지막 또 시청자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일단 저는 여름까지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적다. 제가 그 2020 빅 인사이트라는 책을 썼을 때 전략 후강이라고 좀 연막을 봤는데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없었고 금리 리스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들이 2020년, 21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 여파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 시장에 적응이 되고 나면 다시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략 후강이라는 예측을 제가 했었던 근거거든요. 지금도 그 비율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전약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올해 놓고 보면 물론 이제 OECD 선행 지수가 좀 꺾였고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 성장률이 4%대로 꺾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 때문에 확인합니다만 일단 여름까지는 우량주를 좀 모아가세요. 우량주 모아가시면 가을에 좋고요. 제가 만약에 또 다른 인사이트가 확 바뀐다라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김 작가님 바지가랑이를 한 번 더 붙잡고 뭐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에 뭐 좋은 인사이트가 있다라면 예 내일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꼭 잊지 않고 찾아올 테니까 정말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소장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최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